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고요. 벤처 투자,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비상장 회사들 투자하고 있고, 원래는 전자신문에서 IT 담당 기자를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투자 관련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알바로 이렇게 매일경제TV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에 대해서 좀 정리 잠깐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화웨이 이슈가 제일 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칼날을 뽑았고요. 화웨이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을 이제 제재를 가했고요. 최근에는 중국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 SMIC를 또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중국의 추기력 때문에 되게 걱정하던 차에 미국이 중국을 때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이제 갤럭시, 삼성 이런 거. 네네. 당연히 갤럭시 영향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도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제 기술 격차도 점점 좁혀지던 차에 중국이 미국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러면서 반도체 쪽도 좋아지고, 화웨이가 1년에 1.9억 대, 그러니까 1억 9천만 대 정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이제 반도체 수급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한 5천만 대, 9천만 대도 생산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장을 누가 먹을까? 애플, 삼성,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회사들이 뭐 이제 먹게 되는 건데, 바이든이 친중 인사라는 얘기가 많아요. 중국을 때리는 거는 일단 이제 미국 주류 사회 자체가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이 친중 인사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중국을 이제 핸들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들이 피해가 가든 말든 같이 때려버렸잖아요. 이제 몽둥이로 때리는데, 사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허술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실리콘밸리하고 이제 월스트리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지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죠. 좀 더 세련되게 자국 기업은 피해가 최소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은 기술 진보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세련된 제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내각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입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그런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내년은 닥치고 반도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일단 무조건 내년 반도체 봐야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왔거든요. 반도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거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겁니다. 흐름에 편승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화웨이의 추락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건데요. 이제 거기서도 좀 이제 기회를 봐야 되고요. 자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테슬라를 사는 건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나올 거고요.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MC넥스라는 회사, 이제 세계 탑5 안에 드는 전장 카메라 업체고요. 테슬라나 이런 뭐 모빌아이나 굉장히 큰 회사들하고 많이 진행하고 있고 성과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랜드 쪽에서는 PSK, 테스, 뭐 원익 IPS 뭐 이런 회사들 많이 볼 수 있고요.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도 괜찮고, 하츠 쪽에서는 TCK 이런 회사들도 좋고요. 원익 QNC 이런 회사들도 괜찮습니다. 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는 CPU라는 이제 우리 사람의 뇌의 역할을 하는 중간에 D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낸드 플래시가 이제 우리 어떤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CPU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CPU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 데이터를 바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불러오면 이 병목이 생깁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을 메모리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완충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D램이 필요합니다. D램은 읽기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전원이 나가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빨리 메모리를 불러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앱을 띄워 놓잖아요. 그건 다 D램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전원을 딱 꺼버리면 처음에 다 리셋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건 저장된 건 언제든 불러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낸드 플래시에 저장돼 있고, 이게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제 컴퓨팅의 기본이에요. 네네. 그거는 주목할 만한 건 아닌가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밀조밀하게 작게 칩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게 이제 기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작게 하면서 더 많은 어떤 그 저장 용량을 가져가는 게 기술이었는데, 더 줄이다 보니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자가 튀어나가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로는 힘들구나라고 해서 이제는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128층,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128층이 메인인데요. 업계 3위 정도로 손꼽히는 마이크론이 176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바로 176단을 내놓은 거고요.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이제 180단 이상의 어떤 기술들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정말 웬만한 메가 컴퍼니를 몇 개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메모리 사업도 있고,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 사업도 있고, 이제 CMOS 이미지 센서 사업도 있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D램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낸드 플래시에서는 이익을 거의 못 냅니다. 전 세계에서 낸드 플래시 사업 가지고 이익을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수익면으로는 SK가 따라잡을 수는 없고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라 그러잖아요.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TV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섞여 있고요.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는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한 30% 조금 안 될 거예요, 비중이.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그냥 원화에 베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이 좋아서 사는 펀드들도 있지만 이게 한국 자산에 그냥 묻어두려고 이런 니즈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폴드나 Z 플립 5년에도 이런 폴더블 폰이 인기가 있을까요? 폴더블 폰은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접는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가격이 기존 스마트폰 대비 2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저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일단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활용할 것인가? 내가 2배 가격을 주고 이걸 살 거냐? 올해 한 10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폴더블 폰이. 근데 실제로는 300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어요. 캐즘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대중화로 넘어가는 어떤 그 중간에 데스밸리가 있는데, 그걸 좀 아직까지는 좀 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후년쯤에 애플이 태블릿을 접을 건데요. 그러면 애플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달라지겠죠. 삼성을 좀 많이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애플 아이폰 12를 분해해 보면요, 대부분 한국산 부품 소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경쟁 관계라 그러지만, 결국은 거기에 아이폰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당연히 삼성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삼성의 폼팩트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일본 경제신문에서 굉장히 어떤 일본의 경제를 한탄하면서 쓴 기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되게 일본 부품 비중이 되게 높았었어요. 예전에 그 3.5인치였잖아요, 아이폰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내놓았던 게. 그게 왜 3.5인치 아세요? 일본 찻잔 지름이 3.5인치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크레딧 카드도 3.5인치가 된 거고요. 여성분이 쓰더라도 한 손으로 전부 터치가 된다고 해서 3.5인치, 정말 휴먼 인터페이스에 맞게 이렇게 한 건데,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운 거는 결국 팀 쿡 CEO가 오고 나서 이제 한 것들이거든요. 일본 쪽 그 소재 부품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2가 판매가 되면서 좀 이득을 많이 본 기업들은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혜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그런 회사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BH 같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12 카메라 납품하고 있고요. TOF라고 해서 이제 라이다 센서라고 하죠.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장비를 납품하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회사들도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BH는 이제 FPCB, RF라 그럽니다. 리지드 플렉스 PCB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 쪽, 디스플레이 쪽, 터치 쪽, 이런 쪽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혜를 많이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데요. TOF나 카메라 쪽에 그동안에는 이제 샤프나 중국의 오필름에서 납품을 했었는데, 오필름은 중국에서 아동공을 고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서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서 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카메라 모듈 쪽 서플라이 체인을 넓히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삼성전기나 MC넥스 이런 회사들이 향후 애플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자화전자, 동원아나텍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보시면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를 쓰시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하드웨어적으로 100% 이렇게 결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한번 쓰면 이게 락인 효과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 PC는 맥북을 쓰고 클라우드로 다 연결돼서 데이터들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연동이 다 잘 돼 있고요. 사실 이제 다시는 윈도우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OS라고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에 의존하잖아요. 기존의 어떤 태블릿이나 삼성도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외부에 의존하잖아요. 최적화에서는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세한 버그, 오류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데, 갑자기 뭐 작업하다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애플은 자기들이 OS를 개발해서 반도체 칩 설계도 직접 하고, 칩 설계 기반으로 손발, 다리 뭐 이런 것들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계하잖아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최신 버전, 진저브레드냐 뭐 아이스크림 컵케이크냐 막 이런 그때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OS를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게
최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였거든요.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갔던 것들이 이제 CPU 경쟁이었어요. 싱글 코어냐, 그 다음에 듀얼 코어로 갔었고, 쿼드 코어로 갔고, 나중에 옥타 코어까지 갔잖아요. 애플은 그때 듀얼 코어였어요. 듀얼 코어인데, 그럼 옥타 코어면 두뇌가 8개 있는 게 더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벤치마킹 해보니까 애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보니까 거기서 최적화해서. 하드웨어 리소스는 아무래도 좀 딸리지만 그걸 소프트웨어로 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애플이 더 낫더라라는 거죠. 이나 낸드 이런 거를 네.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애플이 훨씬 좋은 건가요? 아니요. 하드웨어 성능만 보면요. AP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훨씬 삼성이 좋아요. 사실은 애플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D램을 4GB 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8GB 이상 쓰는데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폰들이 아이폰 12보다 어떤 벤치마크 테스트나 해보면 더 좋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해주세요. 네. 갤럭시 애플 뭐가 더 좋다? 제가 쓴다 그러면요. 네. 저는 애플입니다. 앱등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폰 향인 기업들을 더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삼성향 쪽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애플 쪽도 좋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아주 일부 제한된 회사들이고요. 같이 하는 회사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MC넥스가 삼성과 A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도 있죠. 주가 잘 안 오를 때 무겁습니다. 애플이 말고 비전을 보고서 장기 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 시세 나는 거는 1년 동안 막 물렸다가 시세는 보통 일주일 만에 다 뽑아버리거든요. 그 턴을 놓치면 또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목표 주가를. 신이 아닌다면 예측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 존리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이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하고 동업하는데 이 회사가 이익도 잘 나오고 계속 재투자, R&D 투자하고 영업망도 확대되면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시장에서 언젠가는 반영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를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 요즘에 막 신경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최근 당장 이렇게 이제 맞닥뜨린 게 RE100이라는 리뉴얼러블 에너지 100이라는 건데 애플이 여기 가입했거든요. 국제 조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애플에 부품을 넣으려면 100%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최근에 해상풍력 부랴부랴 많이 깔고 있잖아요. TSMC가 대부분 애플에다가 칩을 공급하는데 그거를 다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해상풍력을 막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왜냐면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애플 쪽에 굉장히 많이 부품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 신재생 에너지로 100%안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전기차로 바뀌면 네네.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핸드폰이랑 거의 비슷해진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향후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거다.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를 약간 혼동해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기차는 동력원만 바뀌는 거예요. 기존의 화석 연료차에서 전기차로 동력원만 바뀌는 거고 피처폰이 스마트폰화 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거든요. 스마트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테슬라에 높은 밸류를 주는 거는 물론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차에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밸류를 주는 겁니다. 전기차에 자율주행차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아주 높은 밸류를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밸류를 받았겠죠. 물론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개발될수록 폰 안에 다루던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스마트폰 사이클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피처폰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처폰이 이제 컴퓨터화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클에서 투자를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길가에 다니는 차들은 다 피처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10배, 100배짜리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MC넥스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업체의 밸류에이션밖에 못 받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자율 드론이 되고 하면 카메라 쪽으로 센싱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레이다와 라이다라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레이다는 해외에서 하지만 라이다라고 해서 빛을 가지고 뭔가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MC넥스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율항공기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한 1조 3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휴대폰 카메라 쪽이 매출이고요. 거기서 10% 언더 한 1,300억, 1,500억 정도가 이제 자동차 전장 쪽 카메라인데 전체에서 보면 비중이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000억대 전장 카메라 매출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 세계 한 탑 4, 5 정도 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투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사이클을 본 거예요.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산업이 일어나고 그럼 자동차도 그거 못지않게 더 크게 바뀌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행기도 결국은 스마트 모빌리티, 에어 모빌리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MC넥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개별 기업 중에서는 MC넥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회사들도 뭐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 대한민국 바이오가 굉장히 또 따로 네. 따로 알겠습니다. 아껴두고 알겠습니다. 네. 첫 방송인데요. 제가 좀 이제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특집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